자,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병률에 따른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민감도, 특이도, 위양성, 위음성은 유병률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검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환자가 오는 대로 걔는 기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진단을 할 뿐입니다. 단지 유병률의 차이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예측도가 변해요. 그 구체적인 예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똑같이 90%인 검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똑같이 환자가 1000명인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흔한 병. 여기서 유병률을 몇 퍼센트를 잡았냐면 30%를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는 또 유병률이 1%밖에 안 되는 에이즈 같은 병이 있다라고 칩시다. 에이즈는 유병률이 더 적겠죠. 그냥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씩 든 거예요. 그랬을 때 유병률이 30%인 병이 있다고 치면은 1000명 중에 유병률이 30%니까 300명의 환자가 있을 거고 700명의 정상인이 여기 살고 있을 겁니다. 이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민감도가 90%니까 어때요? 300명의 환자 중에서 환자를 환자라고 판단할 확률이 90%니까 90%인 270명을 환자라고 판명을 할 거고 10%를 잘못 판단하니까 30명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즉 위음성 환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율은 양성을 판단하는 비율 90%, 위음성 비율 10%로 유병률이 어쨌거나 똑같은 이 값을 유지를 하게 되죠. 정상인 환자에서는 700명 중에서 90%를 정상으로 판단하는 특이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90%인 630명을 정상이라고 올바르게 판단을 할 거고 10%인 70명의 환자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라고 판단하는 위양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셔도 알겠지만 유병률에 관계없이 특이도랑 위양성 비율은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는 환자의 명수는 환자 270명, 정상 70명에서 340명.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는 사람은 30명과 630명에서 660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경우는 어떤 상황이 나오면은 340명이 환자라고 판정을 받는데 이 중에 270명이 환자인 거고 660명의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630명의 정상이 환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경우인데 질병이 매우 드물 경우에 이런 병들이 생각보다 많죠. 예를 들어 유병률이 1%인 질환이 있다고 치면은 1000명 중에서 환자는 10명일 거고 정상인 사람이 990명일 겁니다. 이 환자를 모두 다 우리가 검사를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10명의 환자 중에서 90%를 양성이라고 올바르게 판단할 테니까 9명이 환자 판정을 받을 거고 1명이 정상 판정을 받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민감도는 90%, 위음성의 비율은 10%입니다. 990명의 환자를 가지고 검사를 했다고 쳤을 때는 이 검사는 특이도가 90%이기 때문에 990명의 90%인 891명을 정상이라고 올바르게 판정을 할 거고 99명을 위양성 10%에 들어가는 위양성 퍼센트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라고 판정을 할 겁니다. 이 경우에도 이 검사법의 특이도는 90%, 위양성 비율은 10%로 비율은 여전히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양성 예측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최종적으로 108명이 양성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중에 환자인 사람은 딸랑 9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인 99명은 사실은 정상인인데 위양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률이 너무 작으면은 이 검사가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양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비율보다 정상인 사람인데 위양성으로 걸려 나오는 비율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면 위음성 비율도 한번 볼게요. 최종적으로 892명의 정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891명이 정상이고 환자는 1명밖에 없어요. 즉 음성 예측도의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나온 사람 중에 대부분이 정상이죠. 거의 100%가 정상이죠. 유병률이 높을 경우에는 660명 중에 630명만 정상이었는데 여긴 892명이나 나왔는데도 1명 빼고 모조리 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률이 낮으면 음성 예측도가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유병률이 적으면은 환자 자체의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양성 예측도에도 정상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음성 예측도에도 정상인의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양성 예측도는 부정확해지고 음성 예측도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에이즈처럼 중대한 병이라고 하면은 이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놓치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문 병을 할 때는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드문 병, 유병률이 낮은 병을 진단할 때는 민감도, 특이도, 위양성, 위음성은 검사의 특징이니까 변화가 없는데 양성 예측도가 감소하고 음성 예측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민감도를 주구장창 높일 수도 있고 특이도를 주구장창 높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가 어떤 트릭을 쓰냐면은 에이즈 선별 진단할 때 쓰는 방법인데 2단계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별 검사를 이용해서 민감도가 무지하게 높은 검사, 특이도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민감도가 무지하게 높은 검사를 해요.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환자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검사를 하는 겁니다. 대신 특이도를 좀 희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선별 검사를 통해서 모든 환자는 일단 환자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 정상인 사람도 환자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반대급부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선별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정상인 사람도 환자라고 판정하는 비율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인 비율보다는 정상인 대 환자라고 판정받는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별검사로 1차 검사로 판정받은 사람들을 놓지만 실제로 이 사람 중에 상당수는 어때요? 정상인데 위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여기 중에서 두 번째 검사로 뭘 하면 돼요? 여기서 환자로 나왔을 때 특이도가 엄청 높은 검사를 확진 검사로 하게 되면은 이 검사는 뭐예요? 정상을 정상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 환자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정상을 정상이라고 잘 판정하는 검사에서 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구제를 해주면은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은 환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 1차 검사에서 민감도가 높은 걸로 환자는 다 땡겨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둘째 확인 검사에서 특이도가 높은 검사로 정상인 사람들을 다 빼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환자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봤을 때 처음에 특이도가 높은 걸로 하고 둘째 민감도가 높은 거를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하면 어떨까요? 정상인 사람은 다 풀어주겠지만 환자인 사람의 상당수를 정상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놓아주게 되니까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걸 선별검사로 하고 특이도가 높은 걸 확진검사로 해야지 이 순서를 바꾸면은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의 상당수가 정상으로 위음성을 받고서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단 에이즈만이 아니더라도 선별검사는 민감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확진 검사는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이용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